정시가 이제 2750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B2가 늘어나고 있답니다. 이래저래 개미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얘기인데요. 감당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이제 우려스러운 모습이죠.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. 저렇게 무분별하게 돈 빌려가지고 이제 주식에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뛰어들면 결말은 어떻게 된다? 거의 다 망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물론 소수는 돈을 빌려서도 뭐 수익을 내고 하겠죠.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능력자일 것이고 내가 그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.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말아먹습니다. 그러다가 처음엔 우량주부터 시작합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? 좀 더 자극적인 거, 좀 더 빨리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정거사들만 좋은 일 시키고 결국에는 침몰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더라라는 겁니다. 개미들이 돈 벌어봤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. 왜겠습니까? 개미들 위에 외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갖춰갑니다. 이제 정보에서도 우위에 있고 이제 재력에서도 우위에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개미들 뒤통치는 게 그들입니다. 그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? 함부로 부안해동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사겠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우량주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,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오래오래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오래오래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매년 배당금을 두둑히 주는 회사가 좋죠. 물론 배당만 많이 주고 회사가 휘청거리면 안 되겠고요.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량 기업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. KTNG 담배인상공사, 동서, 맥쿼리 인프라, 롯데실성 우선주, 현대차 EB, 뭐 이러한 강원랜드, 뭐 이런 이제 배당을 넉넉하게 주면서도 이제 주가에 이제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뭐 BGF 리테일, SK 뭐 뻔한 회사들입니다.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디레버리징 때문에 이제 금융 기업들의 이제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금융주식은 지금은 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2025년 상반기쯤에나 살지 말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주식들을 이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롯데관광개발 괜찮죠. 롯데손해보험도 괜찮고요. 뭐 한국셀석유 완전 좋습니다. 완전 지금 이제 한 25만원쯤 되는데 뭐 올해는 이제 배당을 25,000원 주죠. 배당 수익률 10%입니다. 뭐 이런 주식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주가가 2배 되고 3배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. 주가는 지지부진하죠. 하지만 괜찮다라는 겁니다. 괜찮다라는. 뭐 그런 주식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래저래 뭐 괜찮은 주식들 꽤 많습니다. 삼성화재 우선주 괜찮습니다. 삼성화재 우선주. 뭐 이래저래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고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맥쿼리 인프라 어떻습니까? 맥쿼리 인프라도 괜찮습니다.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한국전력도 괜찮고요. 이래저래 괜찮은 기업들의 주식들이 많다라는 걸, 그걸 여러모로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오래오래 이제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배당 받아서 배당 수익으로 먹고 살겠다,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뭐 샀는데 2배 되고 5배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. 뭐 예를 들어 좀 배팅을 좀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배당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받은 걸로 그걸로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안전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은 빚내서 하는 건 건물입니다. 빚내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빚내서 했다가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요 그냥 반대매매 당해가지고 그냥 뒤집습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이래저래 잘 좀 살펴봅시다. 지금 현재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.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건 사실상 증권시장에서 지금 자전거래하고 허짓거리 해가지고 계속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. 현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정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실제하고 비슷하게 같이 움직여야죠.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좋습니까?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까?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좋다라고 합니까? 편하다라고 얘기합니까? 그러면 저도 얘기가 다르죠.
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안 좋습니다. 많이 어렵습니다. 분위기가 휘청휘청거리고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며 둘러봐야 되고 따져봐야 됩니다. 함부로 빚내서 뭘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30대, 20대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뭡니까? B2 연끌.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다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. 청년들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채무불이행자라죠. 거의 채무불이행자 직전이라고 합니다. 다중채무자. 감당 안 될 정도의 수준. 빚을 이들이 월 평균 갚는 이자가, 갚는 그 원금하고 이제 이자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175만원. 이것도 아마 2022년 이 집계일 거예요.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200만원 넘어갔겠죠. 이게 현실입니다. 200만원 넘게 빚감대 쓰면서 매달 사는 게 감당이 되냐라는 겁니다. 보통 사람들 40대 후반 50대인 사람들도 원리금으로 200씩 갚으면서 살라 그러면 허덕입니다. 사는 게 빡세다라는 겁니다.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미친 개소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사는 게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. 무리하게 빚내서 살면 그냥 지옥으로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.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고 까불다가는 나중에 어떤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죠. 안전하게 지내야 됩니다. 그래야 뭐든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세상 사는 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가 잘 흘러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따져보고 되돌아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렇게 지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죠. 너무 쉽지 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대비하고 따져보고 둘러보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뭐든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. 그래도 해봅시다. 만들어 가봅시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단단하게 강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야 뭐든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 뭐든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? 참 지금 이제 비투니 연끌이니 뭐니 이러저러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을 뭐 계속 이렇게 펌프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마지막 남은 개미 한 마리라도 다 잡아서 재물 삼아서 뜯어먹고 뼈까지 발라먹고 버리려고 하는 속셈입니다.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.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고 함부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안전하게 잘 궁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한 게 지금의 시국입니다. 그렇게 안전하게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낼 각오를 해야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떻게 살지 궁리해야죠.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진 않습니다. 혼란스럽게 하고 또 고민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럴수록 좀 더 단단하게 마음을 굳게 움직이고 또 전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비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. 이상입니다.